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에. 아니 맨날 그 리스트에 있잖아요. 세계적인 그렇죠. 기업 네. 1, 2등에 이제 있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게요. 대단한 회사를 다니는. 제가 대단하지는 건 아닌데 저희가 회사가 학교 대단한 다닐 거죠. 때는 네. 되게 멍청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구글 코리아 전략광고주 본부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위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글에 좀 들어가게 된 과정, 그 채용 과정에 대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회사에 네네. 들어가게 됐는지. 예전엔 제가 지금 여기 입사한 지 거의 5년 차? 제가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정보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사람도 워낙 뽑지는 않았었고 계획적으로 구글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이 회사의 니즈랑 겹쳤을 때 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는 전혀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저 그때는 이제 로스쿨 준비했었어요 한참. 로스쿨 도전해보자 그래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저랑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해도 점수도 계속 안 오르고 모의고사 봐도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제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일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계약직 직원을 뽑는다. 그걸 혹시 관심이 있느냐라고 해서 뭐 하는 직업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구글 그 조직이었던 거죠. 그 광고 전략 광고 사업. 그래서 되게 우연찮게 그냥 갔어요. 친구가 이제 커피만 마시면 된다. 그분들이랑 마셔보고 네가 어떤지 너가 그때 결정해라. 그러니까 초이스는 너한테 있다. 갑 입장으로 갔네요. 네, 그래서 약간 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면접 자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갔는데 제 레주메가 있는 거예요. 아. 제 친구가 저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한 거를 그 친구가 이제 전달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약간 강제 지원 당했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제 면접을 봤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이제 그런 회사에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호기심들을 막 던졌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럼 뭔가 그래서 더 뽑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약간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1년 동안 일해왔다 보니까 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처음엔 진짜 힘들고 고생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문화도 너무 좋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분들도 너무 좋아서 나도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로스쿨 그때까지 계속 이제 뭐 원서 준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 말고 한번 새롭게 여기 이런 업계에 좀 도전을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면접 가르쳐 볼 때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구글의 면접. 그렇죠. 네네. 이상한 질문한다. 네네. 특이한 발상을 가지는 사람을 네네. 뭐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맨홀 뚜껑이 왜 동그랄까?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네네. 물어본다고 하고 네. 이 물을 내가 오늘부터 의자라고 부르면 너도 의자라고 부를래? 뭐 이런 맞아요. 좀 상식을 챌린지하는 그런 그렇죠, 질문들을 그렇죠. 좀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본인 면접 때도 그런 뭔가 특이한 질문을 받은 게 기억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제 면접이 좀 회사 면접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는 사실 그런 질문을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질문에서 가장 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왜 뚜껑이 왜 그죠? 동그랗게 네모날 수도 있고 내가 세모날 수도 동그라미를 있잖아요. 좋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정답에 이루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역삼역까지 창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면접자도 그죠? 모르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좀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 요즘에는 훨씬 더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계 있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보통. 네. 그럼 구글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에 좀 대비를 해라. 이런 유형의 공부를 하고 가면 좋겠다. 네. 이런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기만의 좀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대학생분들한테 스토리를 가져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이제 계속 경험한 척하는 것들은 사실
완전 잘 잡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내가 그때까지 경험한 것도 있고 그 경험한 것들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 좀 잘 준비하시는 이제 퍼스널 스토리 타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거의 인턴이나 혹은 일한 경력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나의 관심사가 회사의 핏과 맞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경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굉장히 특이하게 교육학을 하다가 이제 음악으로 넘어오셨지만 이제 교육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SM이라는 회사에 지원하면 회사 입장에서 되게 저도 그래서 되게 의아하잖아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력서에 저의 경력을 녹여내는 게 너무 맞아요. 힘이 들어서 네. 제발 인터뷰할 기회만 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그쵸. 했는데 네네네. 제한된 공간에 쓰는 게 너무 그쵸.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구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구글에 관심사가 너무 많으니까 구글에 이런 직무에 관심 있는 걸 보여주기에는 인턴이나 이런 경력들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이제 한 번 더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더 이제 직무와 관련 회사를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그 구조가 되어 있고 매출은 어디 있고 이런 회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알면은 그리고 그 직무와 조금 연관성을 지을 수 있다면은 좀 좋은 준비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나의 지원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게 진짜 그런 중요해요. 과정을 그러니까 가져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구글이라는 회사에 대한 준비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알파고라는 딥마인드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로서 하는 역할들이 분명 다르잖아요. 너무 직무와 동떨어지는 얘기들을 하면은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Know your audience. 구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업무하는데 영어를 많이 쓰나? 입사 과정에서도 네. 나의 영어 실력을 많이 볼까? 음.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업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업무 생활에서 실제로도 좀 영어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비중을 보면은 한국어 70%, 영어 30%일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직무마다 너무 달라요. 매니저가 한국에 없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매니저에서 일본에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매니저랑 얘기할 때 100%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한국어가 많은 이유가 저의 주 고객사가 이제 한국인 파트너사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얘기하는데 한국어를 쓰고 근데 또 이제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데 또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이제 좀 다르나? 당연히 이제 다국적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비중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이제 구글에 입사하고자 하는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네. 영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구글에 입사하려고 보면은 어떤 회사들은 막 뭐 토익 점수 몇 점 이런 거 네네, 요구하는 그렇죠.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수가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좀 준비를 해서 가야 회사에 또 어필이 될지. 그냥 되게 단순한 답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더 잘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죠? 마지막 바텀 라인이 어디냐라는 건데 내가 영어로 메일을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비즈니스에 대한 영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입사할 때 네. 막 이제 이력서 이런 걸 내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막 점수라던가 이런 걸 좀 기입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썼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신에 이제 영어 면접들이 가끔 들어가요. 아니면 제가 했던 얘기들이 영어로 얘기하는 방식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인터뷰에서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럼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답변들은 네. 미리 영어로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겠네요. 근데 이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영어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글러 네. 하루 나의 하루는 이렇다. 그래요? 간단하게 코로나 이전 버전을 이전 버전으로도 해주시고 이후에는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 출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네네 없고 그냥 본인이 합리적인 선에서 미팅이 있으면 조금 일찍 오고 아니면 좀 늦게 오고 그래서 저는 보통은 한 9시 반, 10시 혹은 좀 더 늦게 10시 반 요렇게 도착을 하고요. 들어가서 이제 이메일 내용들을 이제 쭉 읽고 그날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들 좀 우선순위화하고 중간중간 이제 미팅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파트너사 미팅도 있고 저희 내부 회의들도 있고 그런 미팅들 여러 개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약간 미팅으로 꽉 차 있는. 그렇죠. 이제 어떤 날들은 아예 미팅을 좀 안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나 일들을 좀 많이 처리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어떻게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일단은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진 만큼 업무를 좀 일찍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업무를 보통 그러면 9시 반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지나가다가 회사에서 일 얘기를 하고 그러면 끝났는데 이제는 그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팅이 더 많아졌어요. 아 그러면은 네. 온라인으로 화상 그렇죠. 미팅. 화상회의로 제가 평균 하루에 한 7개에서 8개 30분짜리를 계속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의 일부를 보통은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처리를 했다면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따로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재택을 하면서 더 네. 많은 미팅을 하는 삶을 너무 좀 살고 있네요. 그럼 평균적인 퇴근 시간은 어떻게 돼요? 원하는 방향성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절대로 이제 강요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퇴근하는 시간도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뭐 약속 있을 땐 좀 일찍 6시에 좀 퇴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 10시, 11시까지 넘어서 퇴근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가 터치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자율성을 부과해 주는 편이죠. 그럼 막 야근한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근하더라도 본인이 나의 원해서 의지로. 네, 의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되게 좋네. 그거 타인이랑 야근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 너무 슬프죠.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네. 그때 처음 보냈던 것 같아요. 저 그때 기억나요. 이 친구가 그때 유행하던 걸그룹 댄스를 알려줬어요. 소녀시대 지 카라 그 엉덩이 흔드는 춤 있잖아. 나나나나나 이런 거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베이징 한가운데서 춤을 췄댔죠. 공안에 잡혀갈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네. 맞아요. 저에게 K-팝 걸그룹의 세계를 일깨워준 그런 친구예요. 하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아 네.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 유튜브에 본인의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와서 아 불러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럼 이렇게 끝.